8월의 첫날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6도, 7도 이러던데 대체 언제까지 더운 겁니까? 네, 정말 덥다 못해서 뜨겁다 하는 이번 폭염이요. 휴일인 오는 일요일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비 온 뒤에는 습도가 올라서 공기가 끈적해지잖아요. 그래서 체감 더위는 계속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번 여름의 특성상 또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경계하셔야겠습니다. 이 올해 지독한 폭염은 기록도 하나 세웠는데 최근 10년간 처음으로요. 7월 전국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이제 강하고 길어지면서 그 시기도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7월 달에 폭염특보가. 자, 그런데 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난대요. 그것도 그냥 저절로. 누가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불이 나요? 최근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그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서 한 10시간 만에 완전 진화에 성공했는데 당시 그 모습을 보시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산업 폐기물이 새까맣게 타버린 모습이거든요. 그때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닐들도 다 열기에 녹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것과 유사하게 전국 곳곳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계속해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충북 청주에서도 저런 시설에서 불이 났고 경북 상주, 경주, 전남 영암 등등등 경기 충청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저런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어느 특정한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은 폭염으로 인한 자연발화 아니냐, 그러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아니, 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걸까요? 소방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폐기물이 원래 이제 부패가 되면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점화원이 없다라 하더라도 지금 고열이 되면 자체적으로 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메탄가스거든요. 쓰레기에서 외부의 열까지 합해지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고온이 되고 순식간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메탄가스가 쌓여 있으니까 그 뜨거운 비닐 같은 게 살짝 녹기 시작하면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쓰레기 더미에 불까지 내는 더위, 이웃들 간의 갈등에도 불을 붙였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덥다고요, 주차장을 막았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막아요? 왜요? 차 세우면 차량에서 열기가 발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뜨겁다고 싫다는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인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을 담은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주차구역 두 칸이 의자와 빨래 건조대, 주차용 고깔 등으로 막혀 있고 지금 사진에 보면은 안내문이 적혀 있잖아요. 이 안내문을 적은 사람은 이 지상 주차장 두 칸을 막은 그 사람인데 사진상 창문이 보이는 1층 이웃이 한 행동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는 사람인데 차 열기 때문에 뜨겁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주차장과 맞닿은 아파트 어느 세대 창문이 있었다는데 그 세대주가 아마 저렇게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글씨 적힌 종이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열기가 너무 더워서 하는 조치다. 에어컨은 바람이 싫고 무서워서 자기는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중순까지 양해 바란다. 이런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올린 글쓴이는 매연 문제로 후면 주차 대신에 전면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자기도 많이 봤지만 개인이 이렇게 아예 주차장을 막고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당혹감을 드러냈고요. 이것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자, 집에서도 편히 쉬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이런 더운 날 그럼 어디를 가야 조금 나을까요? 바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목욕탕입니다. 그냥도 더운데 목욕탕 가서 막 뜨거운 물 끼얹고 이러면 더 더울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샤워 및 냉방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사는 이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이 쪽방촌 집들이 통풍도 잘 안 되고 더우니까 에어컨도 켜져 있고 시원한 이곳에서 씻고 개운하게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냉탕에 또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까지 쓰면 오히려 추울 지경이죠. 서울 한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지낸 한 어르신은
시원하고 씻을 수 있고 게다가 말동무까지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곳 덕분에 여름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 명이 있든 조금 있든 에어컨을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켜야 어차피 되잖아요. 켜놓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객 수만큼 지자체가 비용도 보전해 준다고 하니 서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에서 이제 쪽방촌 주민들한테 저런 곳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목욕탕 가잖아요. 근데 목욕탕은 돈 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기를 간대요. 나들이 삼아서 여기까지 가신다고 합니다. 바로 공캉스. 심심하잖아요. 시원하죠. 누가 뭐 온다고 뭐라고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또 앉을 때 많죠. 노인네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저축하고 열차도 시원하고 여기는 시원하고. 공캉스가 뭐예요? 공항하고 바캉스를 합쳐서 어허. 공항 바캉스, 공캉스 이러한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서 그렇습니다. 관련 화면이 있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어떤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예. 모습인데 꼭 카페 같은 풍경이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저희 카페가 아니라 공항이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보이네. 인천공항인데 저희가 실내 온도가 24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허. 바깥보다 10도 정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창밖으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스펙타클한 광경이 펼쳐지니까 이야. 볼거리도 있고 뷰 맛집이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가 고령층 어르신들인데 네. 이분들이 집 바깥으로 나와도 갈 곳이든 마땅치도 않고 사실 또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 와중에 잠깐만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근데 그러니까 공항철도가 네. 65세 이상은 무료다 보니까 아. 공항철도를 타고 공항에 가셔서 공캉스를 즐기는 이러한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